다음은 역시 직병열 회로에서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그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직병열 회로에서 역시 직열 회로나 병열 회로에서 똑같이 회로의 한 부분이 개방되거나 단락되면 전체의 회로값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 회로에 어떤 그 저항이나 어떤 부분이 문제가 고장이 생겼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직병열 회로에서 고장 수리를 할 때는 각각의 직열 회로와 병열 회로를 고장 수리할 때 사용한 기술을 조합해서 사용한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직열 회로에서 트러블 슈팅 문제, 병열 회로에서 트러블 슈팅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직병열 회로에서도 트러블 슈팅 문제를 쉽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직병열 회로에서 쇼트가 났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직병열 회로에서 쇼트가 나게 되면 일단 단락기는 직렬의 병렬에서 쇼트가 나면 일단 전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전류가 증가되면 전체 전류와 전체 전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회로에서 이게 정상적인 회로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흐르는 거 정상적인 회로인데, 만약에 AB, 이게 결국은 이 R2 저항이 쇼트가 났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R2가 쇼트가 나면 회로는 어떻게 흐르냐면 여기서부터 알다시피 1루 통해서 1루에서 1루 가게 되죠. 이 R3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가 되죠. 여기가 AB가 단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에서는 여기가 80, 80이니까 병렬의 합성장은 4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5니까 전체 저항은 55. 그래서 100V 나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2A, IT가 2A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R2가 만약에 쇼트가 나면 저항이 1루에서 1루 흐르니까 결과적으로는 R1 저항밖에 없는 거죠. 15Ω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IT가 10A. 그래서 전류가 쇼트가 나면 직병에서 2A에서 10A 이렇게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값과 총 전력값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쇼트가 나면 결국은 여기서 이 회로가 쇼트 날 때 결국 이거나 마찬가지. 쇼트 나면은 이 R2, R3 이 회로는 그냥 제거되는 효과죠.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회로는 이 회로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 회로만 남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10A. 그래서 이 R2, 병렬이 여기가 쇼트가 나면 이것이 제거되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전류가 2A에서 10A로 증가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총 전력값이 증가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알다시피 P는 VI니까 100V에다가 2A니까 200W가 되는데, 여기는 100V에서 10A 곱하니까 몇 W가 돼요? 1000W가 되죠. 그래서 전력이 200W에서 1000W로 증가되고 전류값이 2A에서 10A로 증가하게 된다. 전류가 증가하고 총 전력이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은 직병열 회로에서 개방, 오픈됐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상적인 회로에서 이 스위치 S2를 열게 되면 결국은 CD가 오픈이 되는 거죠. 이게 오픈이 되면 이게 오픈이 됐으니까 진짜 회로는 이 회로만 남게 되죠. 이 회로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V3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자, 이 경우 여러분이 약간 이제 혼동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VCD를 구해라. 자, VCD를 구해라. 그래서 이쪽에 VCD는
V2 플러스 V3. 그죠? 요 루프에서 KV를 적용하면 VCD는 이전화 플러스 이전화. 이게 KVL이 되겠죠? VCD는 V2 플러스 V3. 그런데 진짜 이게 이제 오픈이 됐을 때, 이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VC가 이제 V는 이꼴 I 해가 0V하고, 실제적으로 흐르는 전류는 2전류죠. 그죠? 일루만 회로가 됐기 때문에 15옴, 80옴이니까 이 100V를 이쪽 R2에 있는 전압은 몇? 10 플러스 80분의 비례해서 가지니까 80. 그러니까 90분의 80만큼 갖게 되죠. 그러니까 89V가 되죠. V2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VCD는 89V. 어느 전압과 같아? V2와 같다. V2와 같다. 이 저항이 없을 때 여러분이 쉽게 VCD를 V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R3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S 개발할 때 R3는 사실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걸 여러분들이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같이 앞선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CD점이 여기가 오픈이 됐을 때 이게 이렇게 남아있다 그래도 이거는 전류는 여기서 나와서 일로 해서 이쪽으로 흐르고, 여기 오픈될 때 일로는 여기가 저항이 무한되니까, 오픈된 지점에 저항이 무한되니까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I가 0이니까 R3에 드롭되는 볼테이지는 0V다. 그러니까 VCD는 여기에 걸리는 전은 V2와 같다. 자, 요거를 이렇게 회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VC는 V2 플러스 V3, 89 플러스 0, V2. 이걸 이렇게 봐서 눈짓으로 그냥 암산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V3가 0V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V3가 0V이기 때문에 VCD는 뭐와 같다? V2와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해야지, 그냥 대충 감잡아서, 저거겠구나. 이렇게 회로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좀 더 복잡한 회로가 왔을 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직병렬로의 고장 진단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직병렬 회로가 존재할 적에 여기 주어진 값 12V, R2에 걸린 전압 6V, 그 다음에 알파에 걸린 전압 18V. 요거는 이제 노멀 밸류입니다. 정상적인 값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R3에 걸리는 전압은 6V. 이게 정상적인 값이고, 이 비정상성, 그러니까 고장점이 났을 때 우리가 V1이 10.8V로 증가됐고, V4는 또 16.2V로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AB, 여기에 몇 볼트가 걸렸죠? 6V가 걸렸죠? 여기 6V가 걸렸는데, VAB가 몇 볼트 걸린다? 9V가 걸리더라. 그러니까 고장이 난 거죠. 그죠? 이상이 아니죠. abnormal이에요. 그죠? 비정상이죠. 이 경우 어디에 고장이 났느냐, 그걸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이 회로에서 여기가 오픈이 되면 이제 결론이니까 이걸 제외하고서, 회로가 일단은 이렇게 여기가 10.8V, 여기가 16.2V 걸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아마 같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KVL에서 10.8 플러스 9V 플러스 16.2V는 36V가 나오니까 어쨌든 고장이 난 회로지만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정상적으로 그 KVL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회로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회로가 흐른다. 그러니까 여기 R 안에 흐르는 전류랑
R4에 흐르는 전류는 IT랑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IT, R1에 흐르는 전류와 R4에 흐르는 값을 여기 10.8V, 120옴, 16.2V, 180W니까 그 값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90mA로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장난 회로인 경우 흐르는 전류는 일단 90mA가 흐른다. 이거는 맞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에 흐르는 직렬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90mA가 흐른다는 거는 우리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점과 B점의 전압이 9V로 나왔으니까 A, B점의 저항값은 얼마인지 우리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RAB는 VAB가 9V고 IT 우리가 이 두 저항이 흐르는 전류가 90mA가 나왔으니까 90mA가 나와서 9V로 나누니까 100ohm이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은 이 전류가 90mA가 이게 9V가 나오기 위해서는 R2 값이 몇이어야 돼요? 100ohm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로가 100ohm을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쪽 R3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로의 고장은 뭐다? R3가 오픈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장점 R3를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어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장진단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회로인데 지금 RAB의 전압이 몇 볼트로 나와서 0볼트로 나오고 R 안에 흐르는 전류가 14.4볼트, 20, 이건 둘 다 증가했네요. 예전에는 이건 증가, 요건 감소했는데 이건 둘 다 증가됐어요. 그리고 VT는 역시 36볼트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고장이 났을까?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 자, 이 경우도 역시 여기에 전압 14.4, 0볼트, 26.6볼트 이걸 더하니까 36볼트. 그러니까 회로적으로는 고장이 났지만은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동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 아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우리가 구하다 보면은 역시 전류값도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전압이 0볼트라는 거는 0볼트라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는데 이게 저항이 0볼트라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항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항이 0일 수밖에 없다. 저항이. 그죠? 그래서 왜냐면은 이 전류가 일로 흘러야 되니까 VAB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전류값은 이 값이 되겠고 0이 되려면 저항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와 같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지고 되는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수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VT는 KVL 사용해가지고 V1, V 보니까 36V. 이건 맞죠? 그러니까 VAB는 0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서 R1분의 V1, R2로서 같이 똑같이 0.12A 나니까 이것도 정상적으로 이 회로가 이쪽으로 0.12를 흘렀다가 이쪽으로 0.1가 나온다. 자, 그렇다면 VAB가 0이라는 거는 VAB는 여기에 R분의 VAB, 그죠? R분의 VAB. 전류는 0.1. 그러니까 0.12는 R분의 0. 그러니까 그 저항값이 여기 0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저항이 0이어야 돼요. 왜냐면 전류는 여기에 몇가 흘러요? 0.12가 흐른다고 나왔거든요. 0.12가 흐르는데 그거는 ohm의 법칙에서 V는 이퀄 IR이니까 전류는 0.12 흐르는데 전압은 0이 나오니까 당연히 저항값이 여기에 저항값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저항값이 0이 돼요. 저항값이 0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R2나 R3 두 개 저항 중에 어떤 하나가 뭐가 됐다? 쇼트가 됐다. 그렇죠? 쇼트가 됐다. 그럼 인류도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인류도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저항이 제로인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이 회로인 경우는 R2나 R3가 쇼트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회로가 있죠. 그래서 여기 2.4V, 6V, 12V, 그 다음에 3.6V, 그 다음에 여기 16V, 그 다음에 IT는 24mA, I2는 18mA, I3는 6mA. 이게 정상적인 값입니다. 값.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정상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V1은 예를 들면 여러분 2.4V, VAB는 V2니까 16V, V3는 6V, VCD는 12V, V5는 3.6V. 이게 정상적인 값이죠. 그런데 알파가 오픈됐을 때, R2가 쇼트 났을 때, R3가 오픈됐을 때, 알파가 쇼트 됐을 때, R2가 오픈됐을 때, R1이 오픈됐을 때, R1이 쇼트 됐을 때, 이와 같이 7개의 고장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의 V1, VAB, V3, VCD, V5를 구하라.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단락과 개방에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냐를 살펴보는 거죠. 원래 이거일 때 구한 이 값을 주어지고서 알파가 오픈된 걸 찾아야 되는데 고장 진단, 그렇죠? 그 고장 진단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직병렬 회로에서의 고장이 결과적으로는 개방과 단락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과연 개방과 단락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노트에다가 이 회로도를 그려놓고 알파가 오픈됐을 때 회로를 또 그려놓고서 해석을 해보고 각각의 이 7가지 상태인 경우 고장이 난 상태의 회로도를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직병렬 회로의 고장 진단이 해결이 되니까 직렬 회로에서의 고장 진단, 병렬 회로에서의 고장 진단을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푸는 이 문제와 트러블 슈팅 문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풀었던 트러블 슈팅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4장서부터 시작한 직렬 회로, 5장의 병렬 회로, 최종적으로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가 조합된 6장의 직병렬 회로. 그래서 직병렬 회로에서의 고장 진단 문제를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알파가 오픈됐을 때 이런 정상적인 회로를 그려놓고 알파가 오픈됐을 때 회로를 여러분이 이렇게 CT죠. 알파가 오픈됐으니까 이 회로를 일단 그려놓고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놓고 여러분이 이 회로를 그린 다음에 이 값을 이제 구하면 되겠죠. 스스로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이걸 해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회로를 다시 그려놓고 이게 오픈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픈이 됐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니까 인류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폐회로는 이와 같이 되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V1, V2, V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미지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직렬 회로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알파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직렬 회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저항을 구하고 전체 전류를 구해가지고 드롭되는 볼테이지를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직렬 회로인 경우 저항값과 전체 전압값을 알면 그 직렬 저항,
각 저항에 드롭되는 볼테이지는 전체 전압에 어떻게 저항에 전체 저항에 비례해서 갖는다는 그 직렬 회로의 KVL 특성을 사용하게 되면 쉽게 전류를 구하지 않고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학생은 여기서 또 전류를 구해가지고 역으로 뭐 또 V는 이거야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쉽게 그냥 전류를 구하지 않고 이와 같은 공식에서 구할 수가 있죠. 자, VT가 24V가 주어졌으니까 Rn에 걸리는 전압 V1은 전체 저항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V1은 VT 곱하기 R1 플러스 R2 플러스 R5분의 R1 비례하는 값을 갖게 되고 V2 역시 VT 곱하기 R1 플러스 R2 플러스 R5분의 R2 V5는 VT 곱하기 R1 플러스 R2 플러스 R5분의 R5 이렇게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V3는 이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V는 이꼴 IR3에서 0 곱하기 R3니까 V3는 0V. 그 다음에 VCD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요전에 설명된 것처럼 어디랑 같아요? 여기 전압이랑 같죠. 그죠? VCD는 여기 전압이랑 같다. 요거는 여기를 VCD로 놓고 여기에다가 KVL을 적용시켜도 되고 어쨌든 VCD는 VAB와 같다. VCD는 VAB와 같으니까 결국은 어떤 전압? 이 V2와 같게 된다. 이것이 알파가 오픈됐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1, V2, V5, V3, VCD. 자, 여러분도 이와 같이 알파가 오픈됐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공식을 일단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식을 대입해서 이 솔루션을 구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값을 먼저 이렇게 적어놓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